예, 다른 거는 읽어보시고 42페이지 갑니다.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고 그랬죠. 그거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많이 부과하겠다. 그죠? 대신 그것을 한시적으로 팔 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 딱 하나, 그것도 단독 소유예요. 왜? 종부세는 사람마다 계산하거든요. 근데 주택 하나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그럼 지분대로 어떻게 해? 나눠요. 그럼 남편도 주택 하나, 부인도 주택 하나잖아. 예? 그러면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라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은 세대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딱 몇 개? 하나. 그것도 단독 소유. 부부 공동 소유가 아니라 그런 경우는 투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공제 혜택 주는데 그게 연령별 세액공제라고 그래서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이면 30% 하던 것을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12월 17일자 공제를 더 많이 해주겠다 얘기야. 1세대 1주택자는 투기 안 했기 때문에 10%가 아니라 개정된 거 오른쪽에 20%, 20%가 30%, 30%가 40%. 이해가세요?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 여러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는요. 1주택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연령별 공제가 있어요. 60세 이상 몇 세, 65세 미만은 이제 개정돼서 몇 프로? 20%. 65세에서 70세 미만은 30%. 그죠? 네. 그리고 70세 이상인 자가 가지고 있으면 몇 프로? 40% 공제 혜택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가 투기하지 않고 장기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을 줄여줘야 돼. 왜? 투기 안 했으니까. 이때 보유기간이 몇 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공제해주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고 작년에 개정돼서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 50%를 공제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개정이 된 거야. 그러면 원래는 요거 두 개가 뭐가 되면 중복이 되면 중복 공제해줘요. 그럼 원래는 이게 몇 프로 했었냐면 30% 했어요. 여기는. 그럼 두 개 합치면 80%인데 70%만 공제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는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얘기야. 세금이 100만 원 나오면 거기에 80만 원까지 공제해주겠다. 두 개 다 해당이 되면. 이해 가십니까?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2번.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라고 있죠. 종부세 많이 걷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많이 걷으려면 세율도 높이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높였거든요. 그런데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잖아. 작년에 낸 세금의 일정 비율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 여러분 거기 위에 조정대상지역의 몇 주택? 2주택.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몇 개?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배, 100분의 200까지만 징수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부동산 정책 12월 16일 날 발표할 때 몇 프로? 오른쪽에 100분의 아니 300 잘못됐네. 잘못됐어요. 저 2번에 오른쪽에 저 개정후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0분의 얼마? 300. 아유, 100분의 얼마? 300. 3배까지 걷겠다 이거죠. 이해가십니까? 어디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몇 개?
2개.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소유자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소유자는 몇 배 작년에 낸 세금의 3배까지 걷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율 있죠? 세율도 조금씩 올렸어요. 세율까지는 우리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럼 이것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맨 위에다가 1번, 2번 옆에다가 페이지 12쪽 표시해봐요. 페이지 몇 쪽? 12페이지 표시하고 12페이지로 갑니다. 12페이지. 지금 그의 내용이 12페이지 21번 밑에 나와 있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이라고 나왔죠? 21번. 예? 거기 보시면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얼마 빼고 6억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올해 90%야. 작년에는 85%, 2020년에는 몇 프로? 90%. 그럼 과세표준 나왔죠? 거기다가 세율인데 올해 개정했어요. 12월 16일 날 0.2부터 0.8을 할증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또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자 밑에는 여러분 한 세대가 주택을 딱 몇 개? 하나. 이때는 공시가격 얼마? 9억을 부할 때만, 초과할 때만 종부세 내요.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6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종부세 내요. 근데 주택을 딱 몇 개? 하나. 단독 소유.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그때는 공시가격 얼마? 9억을 부어 초과할 때 종부세 낸다. 그러면 여러분 공시가격 10억짜리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지분대로 나누죠? 그럼 각각 5억이죠? 각각 6억을 부하지 않으니까 초과 안 하니까 종부세 안 내죠? 예, 그래서 공동 등기가 절세다. 절세 효과 있죠? 여러분 주택을 살 때 물어보잖아. 고객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공동 등기를 하는 것이 취득세는 똑같아. 재산세 똑같아요. 근데 종부세는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양도소득세 팔 때 100번 유리하죠? 왜? 지분대로 나눠서 과세표준이 분산되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 그래서 공동등기가 유리하다 이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9억을 초과할 때 내는데 밑에 1세대 1주택자 산출세액이 나면 맨 끝에 세액공제라고 있죠? 공제가 바로 뭐냐? 밑에 60세 이상 65세는 20%, 65세 70세는 30%, 70세 이상이면 40% 공제해주죠? 그리고 밑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있죠?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합쳐서 최고가 몇 프로? 최고가 90%까지인데 80% 한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1번에 연령별 공제가 70세 이상이다. 그럼 몇 프로? 40%. 그리고 15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 그럼 밑에 몇 프로? 50%. 두 개 합치면 90%지만 그때는 최고가 80%까지 공제해준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참고로 보신 김에 맨 위에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있죠? 예,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이해가세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건 종부세 과세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두루마기 쭉 있는 것 중에 4번 있죠? 1, 2, 3, 4 동그라미 1, 2, 3, 4 4번 찾았어요? 2000 몇 년? 19년 12월 며칠 17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종부세 과세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혜택 안 줘. 그 전에 취득한 것만, 그 전에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 종부세 과세 안 한다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 정도 보시고 나서 이제 뒤로 갑니다. 뒷면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22 종합부동산세 납기 나왔죠? 거기 보시면 3번 세부담 상한이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의 몇 주택은 2주택은 200이 아니라 뭐 300% 3배까지 올해 개정된 거요. 예.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2개나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몇 개,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똑같아. 몇 배? 3배까지 징수를 하겠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맨 위에 1번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동거 동양 모시기 위해서 뭐예요? 세대를 합쳤죠? 그럼 몇 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줘. 여기 보세요. 이 얘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살아요. 근데 둘 중에 한 분이 몇 세? 60세 이상이 되면 돼요? 두 분 다 60세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90세고요. 어머니는 40세 그래도 돼. 재혼했다 이거지.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만 몇 세? 60세 이상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 앞으로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시가격이 10억짜리야. 얼마? 10억.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 빼고? 9억을 빼고 종부세 과세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얼마? 1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분가해서 배우자 부부랑 따로 살아. 얘도 주택이 1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네. 얘도 1세대 1주택에 남자 아들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종부세 계산할 때 얼마 빼고? 9억 빼고 얼마? 1억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뭐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렇게 옮기던가 이렇게 옮기는 순간 합쳐서 한 세대에 주택이 뭐야? 2주택이 됐죠. 이건 투기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무한정 혜택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법이 합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동안은 여기 보세요. 각각으로 봐. 합치지 않은 걸로 보고 여전히 뭐야? 1세대 1주택. 여기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몇 년 동안? 그럼 10년 안에 팔아라 이거죠? 이해가세요? 좋아요. 이제 봐요.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혜택을 주는 거죠? 예? 그럼 10년 지났는데도 안 팔았어? 그때는 1세대 무슨 주택이야? 그럼 혜택 없지. 여기서 얼마 빼? 6억. 다주택자니까. 여기도 얼마? 6억. 이해가세요? 그리고 몇 년 안에 팔면? 둘 중에 하나 팔죠. 10년 안에? 그럴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다.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를 뭐하면? 팔면 그게 1세대 1주택은 아니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2년 보유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얘기야. 이해가세요? 또 하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누구?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누가? 여자가 뭐를 해? 결혼? 여기 10억 여기도 10억이야. 그럼 여기는 1세대 1주택이니까 얼마? 9억. 여기도 얼마? 9억 빼고 종부세 부과하죠. 근데 얘들이 뭐를 해? 결혼을 했어요. 그럼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결혼을 한 거지 결혼하고 나서 주택 2개 산 거 아니죠? 투기로 보지 않아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으로 본다 얘기야. 그러면 5년 안에 팔아라 이거죠. 그럼 5년 안에 둘 중에 하나 뭐 할 때? 팔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결혼은 이런 결혼을 해야 돼. 환상적인 결혼이야. 주택 하나씩 가지고 결혼하는 건 좋은 거잖아. 그죠? 어느 천년에 주택을 사? 나는 둘 다 없었어. 우리 집사람도 주택 없고 다 없어.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는 거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벌써 출발점이 틀려. 아마 이런 건 축복받은 결혼이 아마 재혼일 거야. 이건 초혼은 있을 수가 없어. 그죠? 왜 위자료 받은 거? 자, 갑니다. 뒤로 가요, 이제. 자, 이번에는 저 3번 봅니다. 3번. 42페이지. 3번 있죠?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있죠? 예?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개정되기 전에는 의무기간을 뭐하고? 충족하고 단기 몇 년? 4년. 장기는 8년 채우고 팔죠. 팔 때 1세대 1주택이라면 2년 거주 안 해도 돼. 비과세. 그게 개정되기 전에. 이해가세요? 예? 다시 한번. 주택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임대사업을 해. 의무기간 다 뭐하고? 충족하고 팔 때 다른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1세대 1주택이죠? 2년 거주
안 하고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임대사업 한 거니까. 그런데 개정된 거는 오른쪽에 언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거 12월 16일 날 발표됐으니까 발표되고 나서 주택을 보였어요. 취득을 해서 임대사업자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던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다가 17일부터 새롭게 뭐를 한다면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의무기간 뭐 충족을 하고 팔아도 2년 거주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 전에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의무기간 충족하고 팔 때 2년 거주 안 해도 돼. 근데 12월 며칠 17일 이후에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던가, 조정대상 지역에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걸 임대사업자로 새롭게 뭐를 하는 거, 등록하는 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예? 다음 맨 밑에 4번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 그랬죠. 여러분 위에 3번 임대주택은 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 적어놔요. 페이지 21, 23. 아까 21은 했었죠? 21 안 했네. 21쪽 보세요. 21쪽 폈어요. 거기 양도소득세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밑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의 주택, 조정대상적의 주택은 2년 거주하고 팔아야 비과세 되죠. 근데 다만 예외로 무주택자가 지정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뭐하고 체결한 경우는 계약금 준 거죠. 지정되기 전에. 그런 건 인정해줘. 2년 거주 안 해도 돼요. 또 하나 2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 있죠. 이건 2년 거주 안 해도 돼요. 의무기간 충족하고 팔 때. 근데 지금 설명한 건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쪽 가로 안에. 2019년 12월 17일 이후 부한 거 등록한 건 제외. 그건 2년 거주 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예? 예, 그거 또 23번. 아, 23번이 아니 23쪽이라고 그랬나요? 23쪽 있죠? 어디 보시냐면 23쪽에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 3번 있죠?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 요거 두 가지 2번하고 3번 기억해야 돼요. 자 2번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으로 무슨 주택? 그 옆에다 적어요. 가로 열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 9월 며칠? 14일 이후에 뭐한 거? 취득. 그리고 3번 그건 가로 안에 되어 있죠? 2019년 언제?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거. 일시적 2주택이죠? 우선 2번 보세요. 2번 여기 보세요. 2번 보기 전에 1번은 일반 지역의 일시적으로 무슨 주택? 이건 이거죠. 보세요. 기존에 주택이 있어요. 그죠? 요거 뭐하고? 취득하고 몇 년 지나서 무조건 1년은 지나야 돼요. 요거 사놓고 1년 안 돼서 또 취득한 건 투기야. 비과세 혜택을 안 줘요. 몇 년 지나야 돼. 1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2주택이 됐다.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그러면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하나, 둘, 셋 몇 년 안에? 3년 안에 요 기존 주택을 여기서 뭐하면? 요거 취득했잖아요. 양도를 하면 요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는 거 이거 알죠? 이해가세요?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거 팔았죠? 그럼 요거 하나 남았네? 여기서부터 앞으로 몇 년 보유? 2년 보유하고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기억나요? 근데 올해는 어때? 요거 팔았죠? 요거 팔았죠? 여기서 팔았어요? 비과세 받죠? 몇 개 남았어? 하나. 그럼 이거 옛날에 여기 뭐 한 날? 취득한 날부터
몇 년만 채웠으면 2년 채웠으면 그 다음에 또 팔아도 비과세 받는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여기서부터 몇 년 보유? 2년 보유해야 돼. 아니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 부하면 양도를 했으면 이제 주택 몇 개가 됐어? 하나가 된 날, 그날로부터 몇 년 채워라? 2년 채워서 팔아야 비과세. 이해가십니까? 그건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래서 주택을 팔려면 2개 다 팔 생각이라면 언제 팔아야 돼? 올해까지 팔아야 된다. 이해가세요? 주택을 2개 다 팔 것 같아. 그럼 이거 하나 팔면 비과세죠? 나머지는 여기서 양도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1주택이 됐잖아. 그럼 여기서 몇 년 채우라고? 2년 채워서 팔아야 비과세다 이거지. 내년부터는. 됐어요? 그리고 이제 2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뭐가 있어요? A주택을 취득했어. 조정 대상 지역에. 그리고 취득하고 몇 년 지났어요? 1년 지난 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또 주택을 취득했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만 주택 몇 개야? 2개. 여기는 관계없죠? 조정 대상 지역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건 아닐 수도 있고 관계없어요? 근데 여기는 둘 다 무슨 지역이야?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주택 몇 개?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다. 이럴 때는 자,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아까 이건 3년. 조정 지역에서 주택 2개는 몇 년 안에? 2년 안에 종전주택을 뭐 해야 돼? 양도를 해야 비과세 받는다. 이해가세요? 일반 지역은 몇 년? 3년.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2개 된 건 2년. 그죠? 그런데 3번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이거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뭐 있어요? A주택이 있죠? 근데 요거 뭐하고? 취득하고 몇 년? 1년 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무슨 주택? B주택을 취득했어요. 이거 언제 취득했다고? 이거 2019년 12월 17일부터 취득한 거예요. 예, 그러면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2가지를 해야 돼. 2가지. 종전주택을 여기서 뭐 해야 되고? 양도를 하고, 취득한 사람은 여기에 전입신고를 끝내야 돼. 전입신고. 그랬을 때 비과세야. 다시 한번 3번이 그 얘기야. 3번 있죠? 자,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죠? 근데 12월 며칠 작년? 17일 주택을 취득했어요. 주택이 2개죠? 그럼 요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조건이 2가지야. 종전거 팔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뭐? 전입을 해야 돼. 전입신고 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전입신고는 했다? 예? 근데 1년 안에 못 팔았어. 안 돼. 그건 혜택 못 받아. 2개 다 충족하라. 다만 예외가 있어요. 뭐? 요거. 전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요걸 샀는데 여기에 세입자가 있네? 기존 세입자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소유자가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갱신이 됐어. 그래서 지금 샀다고 못 들어가. 그래서 최대 길게 갈 수 있는 건 2년까지 인정해줘요.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몇 년? 2년까지 전입신고하면 돼요. 그래도 몇 년 안에는 팔아야 돼. 그렇죠. 1년 안에는 팔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비과세 받는다. 그게 몇 번? 3번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2번은 언제 취득한 거? 2018년 9월 14일부터 취득해서 2주택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2019년 12월 17일부터 취득한 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정대상 지역에 수원의 팔달구나, 어디 광교, 여기 평촌의 동안구 있죠. 예? 이런 데는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그런 거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섣불리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세금에 대한 건 단정하면 안 돼. 아니, 고객한테 세금에 대한 걸 다 계산해 줄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세법이 하도 많이 개정이 되니까 아주 복잡한. 질문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따뜨리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걱정하지 마. 그거 세금 없어? 그래서 팔았다? 그 사람 녹음해 놨어.
나중에 뭐라 그래? 거봐, 당신이 세금 없다고 그래서 팔았는데 몇 천만 원 세금 내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세금은 단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운을 당겼고 자세한 건 세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이해가세요? 예? 나는 알긴 아는데 그냥 자신이 나는 모른다 하기 싫으면 세법이 하도 많이 개정이 되니까 예? 꼭 얘기해야 돼. 됐어요? 예, 다시 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12월 12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한 거고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42페이지 중요한 거 4번 내년부터 42페이지 4번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있죠?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몇 개? 2개 가지고 있다 팔면 10% 부어에 할증. 3주택 가지고 있다 팔면 20% 할증이죠. 이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자,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죠? 주택 하나야. 3번에 조합원 입주권이 있어. 그럼 주택 몇 개야? 2개로 봐. 그런데 서울에 주택을 팔면 할증해야죠? 예? 서울 거 팔면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주택 2개니까 2개 가지고 하나 팔면 10% 할증하죠? 물론 6월 30일까지는 10년 이상 보유한 거 팔면 할증 안 하지만 그건 한시적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서울에 주택 하나, 서울에 조합원 입주권 하나, 주택 몇 개야? 그런데 서울에 2개 다 있죠? 그럼 2개 2주택이죠? 그래서 입주권을 먼저 뭐하면 팔면 할증해 안 해? 할증 안 해요. 주택이 아니야. 주택 숫자에만 들어가는 거지 주택 양도가 아니에요. 2개 가지고 있다 뭐 양도할 때?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팔 때만 할증한다.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서울에 주택 2개, 조합원 입주권 하나, 합의 몇 개? 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팔어. 서울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에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팔어. 주택이 아니야. 할증하는 거 아니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거 중요한 거지. 예? 지금은 입주권만 주택수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뭐? 분양권. 아니, 여러분 군포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이 2개냐 3개냐 그거 판단할 때만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입주권만 주택수에 들어가잖아. 이해 가십니까? 예?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내년부터. 됐어요? 다음 장에 이것도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 5번 43쪽 5번 양도록세 주택에 대한 세율 있죠? 지금 주택은 특별히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요 1년 안 돼서 팔면 몇 프로? 40%. 1년 채워서 팔면 6에서 42죠? 이건 올해 말까지만이야. 올해 말까지만이에요. 내년부터는 일반 자산으로 가. 그래서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6에서 42. 상가 부동산하고 똑같이 간다 이거지. 내년부터는. 올해 말까지는 주택하고 입주권은 혜택 줬죠? 이해가세요? 거기에 표시하세요. 페이지 몇 쪽? 17. 페이지 몇 쪽? 17. 일반 자산과 동일하다 그랬죠? 여러분 17쪽에 가보세요. 17쪽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있잖아요. 있어요? 거기 보시면 참고로 부동산은 미등기는 몇 프로? 올해 말까지 70%죠? 예. 시계 방향으로 3시 방향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6시 방향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근데 6에서 42에 오타가 나왔어요. 거기 옆에 보면 세율표 있죠? 5억 이하 몇 프로? 40%라고 나왔죠? 그 옆에 2,940이 아니라 2,540이야. 2,540 공제 빼면 돼요. 다시 한번 이게 간편법이야. 과세표준이 5억이다 그럼 몇 프로 곱해? 과세표준이 5억이다 그러면 40% 곱하고 2,540만 원 빼면 세금이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2900이 아니라 뭐? 2940이 아니라 2540. 그리고 왼쪽에 9시 방향 1년 미만은 몇 프로? 50%. 그리고 왼쪽에 보면 10시 방향에 주택 및 모는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은 40%죠. 1년 채웠으면 이거는 올해 말까지만. 아까 그랬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 일반 자산과 똑같이 간다. 아까 주택하고 뭐?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몇 프로? 42%.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예. 됐죠? 보신 김에 여러분 그 세율표 밑에 보시면 박스에 1, 2, 3, 4번, 3번이죠, 3번. 거기 뭐라고 그러죠? 조정대상 지역 내 몇 년? 10년 보유한 주택을 한시적으로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며칠? 30일까지 뭐하면? 양도하면 위에 조정대상 지역에 3주택, 2주택 할증한다고 그랬죠? 그거 할증 안 해. 한시적으로. 이해 가세요? 그게 발표된 거죠. 12월 16일 날.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 저 뒤로 가서. 이번에는 43페이지 보시면 6번 앞에서 이미 설명한 거예요. 페이지만 표시하세요. 6번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한시적으로 배제. 페이지 17쪽에 관련됐으니까 메모하고. 7번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한시적으로 중과세 안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 17페이지 됐어요? 자, 그런데 8번 내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예? 여러분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이면 비과세죠. 그런데 9억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죠. 과세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4%부터 80%까지 많이 공제해주죠. 근데 내년부터는 아니야. 그거 없어져.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충족했을 때만. 이해가세요? 보유하고 있다 팔면 몇 프로? 3년이라고 그래봐. 12%. 이해가세요? 예. 거주한 기간이 없어. 그럼 몇 프로만? 아니야. 6%로 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2년 이상 거주 안 했으면은요, 적용 안 해. 6에서 몇 프로? 30%로 가. 6에서 몇 프로? 30%. 근데 몇 년 이상 거주했어요? 아니 2년 이상 거주는 했는데 3년은 못 채웠다. 그러면 몇 프로만? 내년부터 팔면 12%만. 예? 아, 보유기간 절반, 거주기간 두 가지 다 했을 때 해준다니까? 그럼 하나 봐요. 5년 가지고 있다 팔았어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몇 프로? 보유 20%죠? 근데 10년밖에 거주하지 못했네? 10년 거주. 그럼 몇 프로야? 아니, 보유는 10년, 5년 했는데, 거주는 만약에, 5년 거주 못했어. 3년 거주했다고 그래봐. 그러면 1년에 4%씩이니까 3년이면 3, 4, 12. 보유를 4년 했으면, 5년 했으면, 그럼 합치면 34%만 공제해준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1세대 1주택 10년 가지고 있다 팔면 기본 몇 프로? 40%에다가 거주한 건 10년밖에 안 된다. 거주는 1년에 4%씩이야. 1년에 4%씩이죠? 그러면 10년이면 7년, 5년이면 20이죠? 보유는 몇 년 했는데? 그러면 몇 프로? 40%에다가 20% 더하니까 60%만 공제. 계산 방법 알겠어요? 두 가지 다 충족했으면 위에 걸로 공제해주고, 보유만 했으면 보유, 거주했으면 1년 차이가 몇 프로? 4% 곱해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년 보유했어요. 2년 거주 안 했어. 이걸로 안 가. 6에서 30%짜리로 간다. 기본 몇 년 거주? 2년은 필수로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이해가세요? 2년을 거주 안 했으면 24%부터 80%가 아니라 일반 자산 6에서 몇 프로? 30%를 공제해준다. 이해가세요? 이건 요 공제는 언제부터? 여러분 내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요?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5년 보유,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인데 5년 보유를 했어요. 그리고 3년 거주했어. 자, 몇 프로야? 계산해봐. 5년이면 몇 프로? 20%. 맞아요? 예. 그리고 3년 거주했죠? 4%니까 3, 4, 12. 그럼 몇 프로? 32% 공제받는다. 이해가세요? 야, 자, 8년을 보유했어요? 보유했어요? 근데 7년만 거주했네? 자, 8년이면 38이, 88이, 48이 32. 그죠? 그리고 요거 7년이죠? 그럼 4%씩이니까 연 4, 7이 28. 합쳐서 60%만 공제해준다. 이해가세요?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 10년 보유. 그런데 1년만 거주했다? 이거는 적용 안 하고 6에서 30%로.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거기 메모하세요. 페이지 몇 쪽? 17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잠깐 봐요. 예, 17페이지 17페이지 보세요. 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왔죠? 있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전매로 취득하는 건 안 돼요.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17페이지. 그리고 양도차익에다가 미등기 자산이나 조정대상적인 2주택은 공제 못 받죠. 양도차익의 공제율 곱해서 공제를 하죠. 그런데 공제율이 두 가지야. 일반 자산은 6에서 몇 프로? 30%죠.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30%예요. 그런데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을 몇 년 거주? 2년 거주했으면 24%부터 80%까지죠.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밑에 6번 1세대 1주택이 2년 거주 못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6에서 30%로 가. 이해가세요? 이건 올해까지만 적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 7번 아까 나온 거 2020년 6월 말까지 10년 보유한 주택을 뭐 한다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를 한다면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확 바뀌죠? 내년부터는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뭐 했을 때, 충족했을 때 다 갖췄으면 정상대로 공제해 주지만 보유 충족이 안 됐으면 연 몇 프로? 1년 차이가 4%씩 계산하는 거죠. 보유기간 1년에 4%, 거주기간도 1년에 몇 프로? 4%. 근데 10년을 보유했어도 기본 몇 년? 2년 거주 안 했으면 6에서 30%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예. 다음 이제 마지막 될 것 같네요. 다시 가서 여러분 44페이지 취득세 과세 대상에 양식업권 취득한 것도 취득세 내라. 뭐 우리 실무하고 거리가 멀죠. 그런데 2번 중요해. 올해 개정된 거 분양권으로 부동산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야. 주택이 아니에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이 아니야. 그거 취득세 안 내.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는 설명이 2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택건설 회사로부터 아파트 뭐예요? 분양을 해요. 분양. 아파트 뭐? 분양. 그런데 여기서 누가? 갑이 아파트 분양 얼마? 10억짜리 아파트를 무슨 계약? 분양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얘가 뭐 줬어? 계약금 줬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분양권이죠. 여러분 분양권은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면 그때부터 뭐야? 분양권.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 완성하기 전에 중간에 팔 수도 있죠. 그런데 얘가 분양권 얼마짜리 계약이야? 10억짜리 분양계약 체결했잖아요. 계약금 주고. 그죠? 그럼 나중에 얼마짜리 아파트 받아? 10억짜리 취득하는 거죠? 근데 얘가 급매물로 팔 수 있죠? 을한테 팔았다니까 분양권을. 근데 요즘 분양권은 8달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엄 붙었겠지. 예? 그래서 10억짜리인데 거기 P를 붙였어. 얼마?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 11억에 팔았어요. 그거는 얘는 분양권 얼마 주고 샀어? 11억을 주고 산 거지. 그럼 아파트 11억짜리 받아? 얼마짜리 받아? 10억짜리 받지 아파트는. 그럼 얘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냐? 분양가격이야. 분양가격. 회사로부터 분양받는 거 거짓말 할 수 없잖아. 사실상 취득가격. 이걸로 봐주면은요 얘한테 혜택 주는 거지. 왜? 취득가격이 높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적잖아. 혜택을 안 주지 투기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분양권 10억짜리를 9억 주고 샀다? 얼마? 9억 줬어요. 9억을 줬어. 아파트는 얼마짜리 받아? 그럼 얘 취득가격은 뭘로 할 거냐? 이걸로 한다 이거지. 이게 아니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당초 무슨 가격? 분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권을 사서 나중에 아파트 취득하면 이 혜택을 줄 수 없다. 이 가격이 이거보다 뭐하니까? 낮으니까 이걸로 한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1월달부터. 확인. 분양권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특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무슨 권?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받아서 이전받은 자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아서 취득하죠? 그때 해당 부동산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최초 분양 공급가액보다 뭐하면? 낮으면. 그러니까 분양권 살 때 준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뭐하면? 낮으면. 분양 가격이 아니라 분양권 산 금액 있죠? 9억. 그걸 취득세 뭘로 한다?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그거 5페이지로 표시하세요. 몇 페이지? 5페이지. 표시해놨어요. 그 다음 밑에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한 금액 그랬죠? 이것도 올해 개정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아파트가 있는데 실거래 가격이요. 여기 보세요. 실거래 가격이 10억이야. 얼마? 근데 이거에 대한 공시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시가. 표준의 공동주택 가격. 이게 한 7억이라고 해봐. 실제로 얼마에 샀어도 10억에 샀어도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허위로 신고했는데 이거보다는 높게 얼마? 9억으로 신고했어요. 자, 원래 취득세는 신고가액이지. 근데 신고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인정 안 하죠. 근데 시가 표준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했는데 원래 가격보다는 다운했지. 이렇게 신고해서 신고 필증 받았어요. 그래서 뭐까지 했어? 등기까지 다 끝났어. 그런데 이 파는 사람 있잖아. 파는 사람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웬걸? 돈이 파는 사람이 10억이 들어왔어. 통장에. 너 이거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옛날에 파는 거 얼마에 팔았다? 10억? 근데 이놈 조사해보니까 얼마에? 이렇게 확인이 되면 확인된 금액으로 간다 이 얘기야. 얼마? 10억으로 과세를 하고 부족한 부분 얼마? 1억에 대한 세금 계산해서 가산세 적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받아서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양도한 사람의 세무조사 등을 해서 나중에 실거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신고가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확인된 금액으로 다시 취득세 부과한다. 그 얘기입니다. 확인. 시가 표준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 결과 법률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확인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 이거 페이지 몇 쪽? 5쪽. 그러니까 허위로 취득세를 했으면 추징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아주 중요한 거. 이미 알죠?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원래는 개정되기 전에는 올해부터 6억 이하는 1%죠. 6억 초과 9억 이하는 2%였었죠. 9억 초과는 3%죠. 올해 2번이 개정됐죠. 6억 초과 얼마? 9억 이하 2번. 1번하고 3번은 똑같아요. 그런데 2번에 6억 초과 뭐? 9억 이하는 세율이 3분의 2 곱하기 취득가격 1억 중에 취득가격 해서 3%를 빼라. 이게 취득세 세율이야. 뭐 이런 계산이야. 여기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까 저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그냥 일률적으로 2%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개정됐잖아. 자, 가격에 따라 틀려요. 자, 그러면 7억짜리 해볼까요? 계산해봐요. 자, 3분의 2 곱하기 1억 분의 취득가액 얼마? 7억. 요것만 틀려, 공식이. 여기에서 3%를 빼. 예? 3을 빼. 그럼 봐요. 요것만 계산하면 3분의 3일은 3, 2, 7이 14. 약분하면 3, 4, 12. 얼마 남어? 2 남죠? 3, 6, 18. 3, 6, 18. 쭉 가죠? 반올림하면 4.67이죠. 거기서 뭐를 빼? 3 빼면 1.67. 그래서 얼마짜리는? 7억짜리는 1.67%야. 취득세가. 이해가세요? 계산해야 돼. 계산. 예? 그럼 8억짜리 볼까요? 아니야. 7억 6천, 아니 딱 떨어지면 돼. 8억 볼까요? 8억. 3분의 얼마? 2 곱하기 1억 분의, 이건 정해져 있어요? 요것만 틀려. 8억. 여기서 3 빼려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3일은 3, 2, 8이 약분의 3, 5, 15, 1 남죠? 3, 3은 9, 3, 3은 9, 반올림 안 되지? 여기서 3을 빼요. 그러면 2.33 얼마짜리? 8억짜리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2.33%야. 취득세만. 이해가세요? 그럼 8억 5천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7억 5천. 좋아. 그래. 좋은 질문이야. 3분의 2 곱하기 7억, 아니 1억 분의 7억 5천. 됐어요? 3 빼죠? 그러면 3분의 3일은 3, 2, 7, 24, 2, 5, 10, 15네? 맞아요? 그러면 3, 5, 15, 5네? 거기서 3 빼니까 2네? 2%? 아, 야, 바로 나오네, 계산이. 여기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자, 6억에서 7억 5천까지는 작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7억 5천이 안 되는 건 세금 부담이 줄어져서 1.67 이렇게 가니까 피해를 보는 건 누구야? 7억 5천을 뭐 1원이라도 초과했어. 초과서부터 얼마? 9억 이하는 어쨌든 몇 프로가 넘어? 2%가 넘잖아요. 2. 뭐가 이렇게 되죠? 얘들은 부담이 크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경과를 뒀다니까? 한시적으로. 자, 이렇게 모를 줄 알고 취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시행령이 작년 12월 3일 날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어. 2일 날. 그러니까 7월 며칠, 12월 4일. 그러니까 12월 며칠? 3일 이후죠. 그러니까 12월 며칠? 4일부터 뭐였어요? 4일까지. 아니, 이상하네. 12월 3일이니까 12월 3일 전까지. 3일 뭐? 전까지. 고시가 되기 전까지. 부동산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뭐 줬어요? 계약금을 이미 뭐 했어요? 줬어. 법이 개정될지 모르고. 그랬는데 요것을 언제? 2020년 3월 며칠? 31일까지 뭐를 하면, 잔금을 주고 뭐하면, 취득하면 종전 규정으로 인정해 주겠다. 유예 기간을 줬어요. 이해가세요?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근데 또 요때 전까지 매매 계약인데 무슨 계약? 분양 계약 체결할 수 있지. 아파트 분양.
분양은 계약금 줬는데 지금 완성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난 다음에 완성돼서 취득이죠. 그래서 이건 언제? 2023년 12월 며칠 31일까지 뭐하면 아파트가 취득되면 요거는 옛날 규정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밑에 몇 번? 다음 장. 다음 장이 아니라 45페이지. 43쪽 밑에 있었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44쪽 맨 밑에 4번. 1세대 무슨 주택? 4주택 취득은 가격에 관계없이 몇 프로? 4%? 올해부터 4%. 한 세대가 주택 몇 개? 4개째 취득하면 4%야. 이해가세요? 1, 2, 3이 아니라. 그럼 다음 장 보세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취득세 세율 조정 경과조치라고 그랬죠? 취득 당시 6억 초과 9억 이하 첫 번째 칸에 공식대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밑에 세율 변동 계산해 봤어요. 제가 6억이면 1% 취득세만, 6억 5천이면 얼마? 1.33, 7억이면 1.67, 7억 5천까지 취득하면 2%, 8억이면 2.33, 8억 5천이면 2.67, 9억이면 3% 취득세. 이해가세요? 근데 거기서 변동 결과는 1번 6억 초과 7억 5천 이하는 부담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2번은 커졌잖아. 7억 5천 초과 9억 이하는 2%에서 3%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밑에 경과조치가 있다. 2번은 경과조치 밑에 2000 몇 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 12월 며칠? 31일이네. 12월 며칠? 31일까지 매매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2020년 올해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건 옛날 규정으로 간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2019년 12월 말까지 무슨 계약?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분양계약 체결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아파트가 금방 완성 안 되죠? 이건 2020년이네. 2020년 언제? 12월 며칠?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으로 취득하면 종전세율을 적용한다. 밑에 1%부터 몇 프로? 3%. 개정되기 전의 세율. 이해가세요? 어떤 것만? 7억 5천만 원 초과 9억 이하 요거만.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이제 6번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1세대 무슨 주택? 4주택. 요거는 취득 당시 가격 관계없이 몇 프로? 4%. 근데 적용 시기는 1월 1일부터죠? 근데 경과조치가 있어요. 입법 예고된 게 12월 며칠? 3일까지야. 12월 3일까지 무슨 계약? 매매계약 체결하고 3월 31일까지 잔금을 주고 취득하거나 아니면 2019년 12월 말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2022년 12월 말까지 분양받아서 취득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는 가격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 1%부터 몇 프로? 3%를 적용해 주겠다 얘기야. 1세대 무슨 주택? 4주택. 근데 여기서 4주택은요 밑에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소유자 있죠? 기재된 가족이 하나 2세대인데 양도소득세하고 틀려요. 30세 미만인 자는 직장 다니면서 소득이 있어. 그런데 주민등록이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걸로 봐. 세대로. 원래 양도소득세에서는 30세 미만이라도 뭐가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주민등록 떨어지면 하나 2세대 별개로 인정해줬죠. 근데 1세대 4주택 할 때는 안 그래. 30세 미만이거나 또는 배우자는 별도로 주민등록 따로 떨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소유 주택은 뭐라고요? 각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걸로 보는데 다만 동일한 누가 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주택 하나로 봐요. 근데 따로 살고 있는 동생하고 나하고 같이 등기해서 소유하고 있다. 그건 계도주택, 다도주택. 이해가세요? 그리고 3번에 동시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세대가 주택 몇 개야 지금? 하나. 1주택이죠? 그런데 요번에 세 주택을 3개를 한꺼번에 살 수도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거하고 맨 마지막 몇 번째? 네 번째. 그건 누가 판단하느냐?
본인이 선택하라 이거지. 그러면 맨 마지막 네 번째 거는 몇 프로로 가? 4%로 가니까 적은 걸 맨 마지막에 취득한 걸로 해야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해가세요? 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주택수 배산을 포함할 때 주택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도 주택수에 들어가.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2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해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여기 1세대 4주택 할 때는 안 들어가. 주택수에. 됐어요? 근데 옛날에 뭐 받은 거 있어요? 요번에 아니 주택 몇 개 있어 지금? 예를 들어 3개 3주택이죠? 근데 요번에 하나를 뭐 받았어? 상속받아서 4주택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매매로 취득할 때만. 주택이 3개인데 요번에 하나 뭐 받았어? 증여받아서 4주택이 됐다. 이런 건 아니다 이거지. 유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옛날에 뭐 받은 거,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거 있어서 그건 주택수에 들어가. 예? 옛날에 뭐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거 있죠? 그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택수에 들어가. 근데 요번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수 포함한다. 그러나 매매가 아니라 뭐 상속, 증여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요거 유상거래 있었죠? 예, 유상거래 아까 페이지 몇 쪽? 5쪽으로 표시했었죠? 5쪽. 5쪽에 한번 볼까요? 5페이지. 여러분 힘들까봐 거기 5페이지 취득세 나왔죠? 거기 보시면 주택은 6억 이하는 몇 프로? 1%. 근데 취득세만 몇 프로야? 1%잖아요. 근데 취득세 낼 때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따라가잖아. 그래서 국민주택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뭐가 안 들어가? 농어촌 특별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는 가로 안 걸 기억해. 85제곱미터는 1.1. 그죠? 1.1하면 농어촌 특별세 빼고 지방교육세까지. 그럼 85를 국민주택을 뭐하면? 초과하면 1.3. 그죠? 1억짜리면 얼마? 130만 원.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초과 안 하면 110만 원. 이해가세요? 그리고 6억은 계산했는데 여러분 계산할 거 봐서 옆에 7억은짜리는 얼마? 1점 반올림하면 1.67. 7억 5천원 2%. 8억은 2.33. 8억 5천원 2.67. 취득세만. 그죠? 예, 그리고 9억 초과는 85제곱미터면 3.3, 85제곱미터 초과하지 않으면 3.3이고 초과는 3.5. 주택만 그렇죠? 그럼 주택 말고는 매매, 상속, 증여, 건축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맨 밑에 3번 1세대 무슨 주택, 4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몇 프로다? 4% 가격에 관계없이. 그죠? 그럼 국민주택을 뭐하면? 초과하면 4.6%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보셨고, 이제 저 뒤로 갑니다. 뒤에가 아니라 앞에 여러분 29페이지 5분만 할게요. 29페이지 부동산 관련 절세. 이거는 국세청에서 질의응답이 제일 많이 오는 건데 1번 부동산 취득하려면 언제 날짜 취득하라? 6월. 처분하려면, 팔으려면, 재산세 안 내려면, 종부세 안 내려면 6월 1일까지 팔면 돼. 취득하는 사람한테 고지서 나가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그렇게 팔면 되죠? 그럼 취득하는 사람은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날짜로? 6월 2일자로. 뭐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상 매매계약서상에 잔금 주고받을 날짜죠? 그럼 경매 같은 건 아니게. 경매는 뭐야? 날짜가 정해져 있죠? 경매 대금을 뭐 한 날? 완납한 날이 6월 1일이면 매수자가 보유세 내는 거요? 취득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취득한 날짜 기준이에요. 예. 그 다음에 2번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땐 공동등기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죠? 당연히 어떤 거 유리? 취득세는 똑같아요. 재산세도 주택은 똑같아. 나눠서 세금 계산해서 나누니까. 근데 종부세는 지분으로 나눠서 계산하잖아. 양도소득세도 나눠서 계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절세 효과가 있다. 3번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파는데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팔면 그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과세 못 받아. 그럼 팔기 전에 정리해야죠. 사업자 등록 말소하고 전기수도 가스를 영업용에서 뭘로? 주거용으로 바꿔놓고 팔면 주택이야. 그죠? 그리고 4번 1년 안에 1년 기준으로 올해는 주택은요 몇 년 채웠을 때 1년 채웠을 때와 1년 못 채웠을 때 세금이 2배다. 그죠? 여기 보세요. 주택 올해는 주택 1년 채웠어요. 아니 1년 못 채웠어. 그럼 몇 프로? 40%? 과세 표준이 1억이다. 40% 그건 얼마? 4천만 원이잖아. 근데 몇 년 채웠으면? 1년 채웠으면 거기 보세요. 아까 수율표. 예. 1억이면 1억 5천만 원 이하죠. 예? 그럼 1억이면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여기에 몇 프로? 40%? 1억 5천만 원 이하는 몇 프로예요? 세율 35%인가? 35%? 1억 5천만 원 이하 35% 곱하고 여기서 얼마 빼라고 그랬어요? 1490만 원 빼. 그럼 세금 나와 3500만 원이죠? 그래서 1490만 원 빼니까 2010만 원 나오네. 그죠? 1년 채우면 2010만 원, 1년 못 채우면 4천만 원, 2배 차이 나잖아. 이건 올해까지만 그렇죠? 내년부터는 주택도 일반 자산하고 똑같아. 그럼 주택 말고는 어떻게 돼요? 몇 년 채워야 돼? 2년 채웠을 때와 못 채웠을 때가 2배 차이 난다.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그 밑에 5번 1년 안에 부동산을 몇 번? 2번 이상 팔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또 6번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뭐 받은 거? 증여받은 건 증여받고 몇 년 지나서 5년 지나서 팔아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요. 그럼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예를 들어 남편한테 증여받은 주택을 부모한테 증여받은 주택을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아버지의 취득가격하고 지금 증여받은 사람이 파는 가격 가지고 뭐 계산해? 양도소득세 계산하니까 매매 차익이 많이 나와. 그래서 몇 년 지나서 팔아. 5년 지나서 팔면 본인이 증여받았을 때 가격하고 팔았을 때 가격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죠. 이걸 증여재산 2월과세라고도 합니다. 또 7번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할 때 등기 원인을 뭘로 하라? 여러분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거는요 재산 분할은 양도로 안 봐. 세금 안 내. 그런데 뭘로 주면? 위자료 줬다고 등기를 하면 이건 매매로 봐요. 대물변제. 그래서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으면? 재산 분할로 적으면 뭐고? 양도가 아니고 뭘로 가면? 예? 위자료로 하면 뭐 내야 돼? 양도세. 잠깐 거기 15쪽 표시해 놓고 15쪽 표시해 놓고 15페이지 잠깐 갑니다. 거기서 세 가지는 기억해야죠.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거. 15쪽 양도세 양도행위 여부. 배우자 직계 점유소 간의 양도 있죠?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뭘로 가? 증여예요. 기본이.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 사고 팔았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부부 간의 부동산 거래는 기본이 뭐? 증여. 그런데 이런 건 봐줘요.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어? 근데 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취득했다. 이건 짜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양도야. 인정해줘요. 그래서 공매, 경매, 부동산을 서로 뭐 하는 거? 교환. 이런 건 양도소득세를 인정해줘요. 다음 2번 부담부 뭐? 증여. 부담부 증여는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양도로 봐요. 부담부 증여. 이해가세요? 그리고 3번 이혼하면서 뭐라고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건 대물, 변제, 양도록세 내고 재산분할로 등기하면 양도가 아니야. 재산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설명할게요. 부담부 증여 하나만 봐요. 많이 발생하지요. 부담부 증여 보세요. 이제 진짜로 마지막이야. 부담부 증여 보세요.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증여자. 받는 사람 수증자. 재산을 줄 테니까 받을래? 받겠다. 계약이죠. 조건이 뭐냐? 상가부동산 10억짜리야. 얼마? 10억. 여기에 대출받은 채무가 있어요. 은행에서. 이건 거짓말할 수 없죠. 채무가 근저당 설정 얼마? 얘가 갚아야 될 거죠. 얘가 이것을 뭐해? 인수하는 조건.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10억짜리 증여를 받는데 채무는 얘가 갚겠다 이거지 나중에. 그럼 얘는 세금 계산할 때 상가 부동산 받았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내고? 취득세 냅니다. 자, 상가 부동산 얼마? 10억. 여러분 공부할 때 옛날에 했던 건데 똑같은 부동산도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상속 받았을 때와 증여 받았을 때 세율이 달라. 그죠? 그럼 채무 부분 얼마? 4억. 이건 뭐냐? 증여가? 아니요. 얘가 갚을 거잖아. 지금 갚으나 나중에 갚으나 갚을 거는 증여가? 아니요. 공짜로 받은 게 증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로? 매매로 취득한 거예요. 매매면 아까 상가 부동산 몇 프로? 4%. 취득세,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4.6%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머지 채무 이외 부분 얼마? 6억은 요게 증여야. 요것만 공짜로 받은 거죠? 부동산 중에서. 그럼 이거는 증여세는 3.5%예요. 근데 여기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4%야. 이렇게 취득세 낸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증여. 자, 공짜로 받은 게 증여죠? 부동산 얼마짜리 받았어? 10억. 이거 공짜예요? 아니야. 4억은 뭐 할 거야? 갚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가 아니야. 4억은. 그럼 빼. 얼마? 6억만 뭘로 봐? 증여로 보고 6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라 이 얘기야. 이해가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여기 보세요. 증여자도 부동산 없어졌죠? 채무 안 갚아도 되지? 대물변제야. 그래서 얼마? 4억은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는 거예요. 양도.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거 옛날에 얼마 주고 샀어? 8억 주고 취득했어요. 줄 때 얼마짜리야? 10억. 그럼 얘는 4억을 양도한 걸로 보죠? 얘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해? 여기서 취득가격 빼죠? 4억을 양도로 보니까 취득가격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취득가격은 보세요. 옛날에 얼마 주고 취득한 거 8억. 이건 전체 얼마 주고 지금 증여할 때 얼마짜리야? 10억. 그 중에 얼마를? 4억을 양도한 걸로 보잖아. 그럼 4, 8이 32, 3억 2천만 원이 취득가격이야. 3억 2천만 원. 그럼 빼. 얼마? 8천만 원. 한 22%가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22%. 28이 16, 28이 16. 1,7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여기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죠? 만약에 이게 누구라면 아버지하고 아들이랑 그러면 여기서 얼마 빼? 부모 자식 간에 증여세 아까 공제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안 내 10년 동안에 그럼 빼 얼마? 5억 5천만 원이죠? 5억 초과 10억 이하는 여기에 몇 프로? 30% 곱하고 6천만 원 빼면 바로 뭐야? 증여세야. 그럼 355, 1억 6천, 500만 원에 6천만 원 빼니까 1억 얼마? 500만 원이 증여세다. 아버지는 뭐 내고? 양도록세 얼마? 한 22% 하면 한 1,700만 원 내죠? 아버지 양도록세 여기 증여세 내도 전체적으로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절세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부담부 증여는 여러분 부모 자식이면 이렇게 해요? 아니지. 채무를 더 만들어 8억으로 대출 더 받아. 그럼 여기 얼마야? 8억 빼면 2억 5천만 원 빼면 1억 5천.
1억 5천에 20%야. 그리고 1,000만 원 빼면 돼. 2인원이 2옷이 3천만 원에 1,000만 원 빼면 얼마? 2천만 원 증여세네. 아버지 얼마 파는 걸로 봐? 8억. 8억이면 88이 취득가격 6억 4천만 원. 6억 4천만 원을 빼봐. 양도 차익이 1억 6천만 원. 여기에 20% 해봐요. 160에 한 4천만 원 안 되지. 아버지 4천만 원 세금 낸다고 그래봐. 양도세. 아들이 보내. 증여세 얼마? 2천만 원. 엄청나게 절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증여를 하라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에이 이거 10억짜리면 8억 대출 안 나와요? 왜 나와? 사람마다 틀려. 여러분 몇 억 세금 낼 바에는 1,000만 원 주고 담당하는 은행에 지점장 꼬드겨 갖고 접대 맛있는 거 먹어. 먹다 남은 돈도 주고 대신 뭐 받아? 대출 조금 더 받는 게 낫겠죠. 이게 능력이야 본인의.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부모 자식인데 요 자녀가 미성년자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다 증여를 보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런 건 인정돼. 대출 받은 거잖아요. 이런 건 거짓말 할 수 없잖아. 그런데도 미성년자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얘기죠. 이해가세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아쉬웠는데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다가 일하시다가 질문사항 있으면 전화하세요. 전화. 나 이거 처음으로 수험생들한테는 안 알려주는데 여기는 알려드려요. 저 누군데요? 그러지 마. 여러분 2시에 새가 수업이 끝나는데 2시 이후에 질문하는데 저는 빚이 많아갖고 모르는 전화하고 하면 안 받아. 그러니까 미리 문자를 내가 궁금해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놓고 전화를 하면 문자 남겨주면 내가 전화를 하든가 하죠. 그래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서 나오셨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어떨지 한번 쭉 정리 한번 해시고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